지금 보시는 이 책은 루신의 아큐정전입니다. 중국의 소설인데 왜 알파벳 Q라는 글자가 들어갈까요? 작은 탐사, 소탐해보았습니다. 우선 작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아큐정전은 중국의 루신이라는 작가가 집필한 중국의 근대 소설입니다. 루신은 근현대 중문학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중국 문학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루신은 어린 시절 유복하게 살았으나 할아버지가 감옥에 투옥되고 아버지는 폐병으로 돌아간 뒤 의학을 공부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현재 일본의 도호쿠 대학인 센다이 의학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유학 시절 당시 일본은 러일 전쟁을 진행 중이었는데 교수가 틀어준 한 영상에는 러시아의 간첩으로 의심받은 중국인이 처형을 당하는데도 같은 중국인들은 그저 바라만 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루신은 의학이 아닌 문학으로서 이들의 정신을 고쳐야겠다고 다짐한 뒤 문학가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필된 작품 중 하나인 아큐정전은 당시 중국인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아큐의 일생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큐는 성도 없이 마을에 허드레시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날품팔이입니다. 그는 문맹에다 외모까지도 볼품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자존심 하나는 강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그만의 정신승리법과 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자오나리 댁의 하인 우씨 어멈에게 들이대다가 그 사실을 들켜 얻어맞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마을에서 아큐에 대한 평판이 떨어지고 그에게 품을 팔아줄 사람도 없어지자 그는 성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성 안에서 도둑질에 가담하여 한몫 단단히 챙긴 뒤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각종 신비한 물건들과 함께 의기양양한 채로 돌아와 자랑스럽다는 듯이 자신이 도둑질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떠벌리고 다닙니다. 이에 처음에는 아큐가 가진 재산과 물건을 보고 그를 정중히 대하던 마을 사람들이 그가 도둑질에 가담하게 된 사실을 알자 다시 아무도 아큐를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11년 신해 혁명이 일어나 양놈첸과 자오나리의 아들 수제는 혁명단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아큐는 첸에게 찾아가 자신도 혁명당에 가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거절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큐는 자신이 혁명단원이라고 떠벌리고 다니지만 마을 사람 그 누구도 이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하루 자오나리 댁에 약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큐는 약탈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어 취조를 당하게 됩니다. 문맹이었던 아큐는 자신에게 붓이 쥐어지자 취조서에 동그라미를 그리게 되고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린 아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아큐정전의 아큐가 주인공의 이름인 것은 알았으나 아큐는 왜 아큐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큐가 당대 중국인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큐의 이름을 하나씩 살펴보면 더욱 알기 쉬운데 아는 이름 앞에 붙어 친근함을 나타내는 한자이고 큐는 당시 중국인들의 길게 늘어뜨린 변발머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지나가는 아무개가 아큐인 것이며 이런 뜻 때문에 당시 중국인들을 상징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사람들은 왜 변발머리를 하고 다녔을까요? 우선 변발이라는 머리, 왜? 하는 것일까요? 변발은 유목민들 사이에서 머리카락이 엉키지 않도록 따은 뒤 나머지 머리는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은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투구와 갑옷까지 착용 시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지나친 체온 상승으로 머리가 손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밀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유목민이다 보니 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물을 아끼기 위한 이유도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효율성을 위한 실용적 이유에서의 머리인 것입니다. 그럼 중국의 민족인 한족은 유목민도 아닌데 어째서 변발머리를 하였을까요? 사실 한족의 머리는 변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투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머리를 틀어 올려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목민인 만주족이 당시 청나라를 침략한 때 한족의 전통 머리와 의복인 한푸를 금지하고 변발과 치파오를 강요하였습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양쯔강 이남에서 가장 극심하게 반발하였으나 본보기로 양주 대학살이 일어나며 근방의 한족 거주민들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이후에 만주족이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한 뒤 전국에 변발령을 내린 뒤 이를 강요하여 우리가 아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발머리는 루신에게 있어서 증오의 대상에 가까웠습니다. 머리카락과 머리 모양은 흔히 영혼과 육체의 매개체라고도 합니다. 단순히 미학적 차원을 넘어 중국 문명의 상징인 것이죠. 그러한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머리를 밀어 유교의 주요 이념인 효를 벗어난 자 루신은 이에 대하여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루신의 변발 증오는 그의 작품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요. 그의 글에서 변발머리는 중국의 전통적이고 낡은 사고방식과 억압적인 체제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앞선 설명과 같이 변발은 원래 한족의 머리가 아닌 만주족에게 강요당한 머리로, 이러한 변발 머리를 한 주인공들은 중국인들이 외세의 억압과 전통적 권위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그려내며 이를 비판합니다. 이외에도 변발 머리는 변화와 저항의 부재라는 의미로도 상징됩니다. 아큐정전에서 아큐는 혁명과 변화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기존의 억압적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아큐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당시 중국인들의 변화의 부재와 저항의 실패를 나타내며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발머리는 유교적 관점에서도 매우 비판적인 관점을 가집니다. 유교는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사상이며 각 나라의 중심 이념이기도 합니다. 유교는 인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도덕적, 인문주의적인 의미의 사람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도덕적 사람다움을 말하며 그 중심에는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즉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조차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며 이를 소중히 해야 하는 유교 사상에서 만주족에 의하여 머리를 밀어버리는 행위 자체가 좋은 행위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같은 유교 사상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은 어떨까요? 한국의 전통 머리로는 상투가 있습니다.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그걸 틀어 올립니다. 성인 남자가 되어야 상투를 틀어 올릴 수 있으며 정수리 머리를 살짝 밀어 상투로 소갈머리를 감추는 것 이외에는 머리를 훼손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사회의 급격한 사회 변화와 더불어 단발령이 시행되며 지금의 서양의 머리 스타일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사무라이의 전통 머리 촌마개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의 헤이안 시대부터 에도 시대까지의 머리로 이마 위쪽부터 정수리까지 머리 위쪽을 밀고 나머지는 길러 틀어 올리는 머리입니다. 일본의 이 머리는 변발과 비슷한 이유로 늘 전투를 준비해 갑옷을 입던 사무라이들이 체온 상승에 대비하여 머리를 밀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은 외세의 압력 없이 실용적 이유로 머리를 밀었다는 점이 차별점이며 이 역시 메이지 유신 및 일본의 문호 개방 이후로 단발령이 내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유교적 사상을 지닌 세 국가지만 비슷하면서도 다른 양상을 가진 모습들이 흥미롭지 않나요? 아큐의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변발머리의 시작과 그것이 루신에게 가지는 의미, 유교 사상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의 머리까지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큐정전을 다시 읽어본다면 여러분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의미가 있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탐대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